이 상태에서 바가지만 기운 게 전방경사예요. 이 상태에서 바가지만 기운 게. 왜냐하면 밑에 기둥은 아무 영향이 없는데 골반이 전방으로 경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일자 척추인데 골반은 전방경사인 특이 케이스라서 적용하기가 힘드네요. 일자 허리와 디스크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일자 척추는 골반이 후방경사 되어 있다고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왜 골반은 전방경사일까? 라고 생각하셔서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일자 척추여도 골반은 전방경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전방경사 이꼬르 로도시스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전만된 케이스랑 보통 연관을 많이 지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이백처럼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ASIS, PSIS에 점을 찍으면 ASIS가 훨씬 낮거든요. 그러면 ASIS가 낮은 것은 골반이 전방경사 된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스웨이백이 아니고 로도시스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주입식으로 배우셔서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렇게 바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가지가 요런 땅에 이렇게 기둥 위에 딱 꽂혀 있어요. 기둥 위에 딱 꽂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 꽂혀 있는 기둥이 앞으로 기울면 바가지가 어떻게 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앞으로 기울면 바가지도 앞으로 같이 기우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던 기둥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지면 바가지도 이렇게 같이 지금 제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같이 기울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바가지만 기운 게 전방경사예요. 이 상태에서 바가지만 기운 게. 왜냐하면 밑에 기둥은 아무 영향이 없는데 골반이 전방으로 경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기울면 어떻게 돼요? 기둥 자체가 이렇게 기울면 이 바가지도 같이 기울죠. 그러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웨이백처럼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신 분들 있죠. 결국은 그분은 전방경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골반이 앞뒤로, 밀리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뒤로 전단된 상태를 아셔야 되는 거지. 전방경사와 후방경사만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자꾸 착각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앞으로 기울면 이 기둥이 기울면 골반이 이렇게 전방경사 모양이 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여기서 보통 수혜백들은 이렇게 골반을 더 끌어올리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정상인데 더 복근의 힘으로 그리고 엉덩이를 짧게 만들면서 기울어뜨린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스웨이백 체형인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스웨이백이라는 건 뭐예요? 스웨이백이라는 건 골반이 제자리에서 밀렸단 얘기예요. 밀릴 때 이렇게 내려가도 밀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가도 밀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신 분들은 더 골반이 기울어지는 게 싫으니까 더 끌어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스웨이백인데 나는 전방경사예요. 지금 질문하신 분도 엑스레이상으로 일자척추라고 하셨지만 하체, 다리가 스웨이백처럼 제자리에 안 있으실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골반이 이렇게 있는데 골반을 말아내서 만든 일자척추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아는 플랫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제자리에 다 가만히 있는데 골반만 말린 거예요.
골반이 말림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허리가 뒤로 밀려서 척추가 일자처럼 플랫해 보이는 게 흔히 우리가 아는 일자 척추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골반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반은 이 상태로 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체크를 했을 때 골반 전방 경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골반이 앞에 나가 있으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제자리로 가져와서 바로 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심에서 무거운 애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신 상태에서 위에 있는 무거운 구조 있죠. 이 흉곽이나 머리를 뒤로 밀어 넣으면서 가슴을 펴버리면 일자척추가 돼요. 무조건 수혜백처럼 앞으로 밀리면서 꼬리뼈를 말듯이 그런 체형이 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시면 나중에 정말 나이가 더 드시면 전형적인 수혜백 체형처럼 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엑스레이상에서는 일자척추로 나오느냐? 스탠딩하고 있으면서 척추로 보상을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전방경사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방경사가 아니고 앞으로 밀림으로 인해서 골반이 기울어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 제가 일자 허리와 디스크에 말씀드린 그런 처방, 예를 들면 꼬리뼈를 말아 올리고 뭐 허리에 힘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거보다 스웨이백이나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분들의 케이스는 뭐예요? 하체가 잘못됐죠. 기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기둥을 바로 세우는데 더 중심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엇이느냐? 다리가 힘을 쓸 때 내가 다리 힘을 사람들은요, 모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쓴다고 생각해요. 다리는 무릎도 그냥 피는 것. 그쵸? 고관절도 그냥 피는 것. 무릎도 그냥 접는 것, 고관절도 그냥 접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에 힘을 쓸 때 이 바가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자, 다리가 땅을 미는 힘을 써요. 예를 들면 뭐 무릎을 피는 동작들, 바닥을 미는 스쿼트 같은 동작들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올라오는 스탠딩 자세를 이렇게 끝내버리시면 교정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몸인데 올라오는 힘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힘만 더 강화를 시켜주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강한 힘으로 운동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전에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체형 교정이 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힘을 썼던 항상의 범위가 있고 힘을 썼던 강도가 있는데 그렇게 늘 힘을 쓰려고 하거든요. 몸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제 이 영상 하나 갖고 선생님이 이걸 잡으시기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치만 뭘 잡고 아셔야 되냐면 몸의 중심을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골반에서 올라온 이 중심이 정수리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다리가 바닥을 끝까지 미는 힘의 방향을 아셔야 돼요. 이걸 첨부하시려면 제 워크숍을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좀 미세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냥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의 방향을 어디로 쓰느냐에 달라져요. 예를 들면 무릎을 똑같이 핀다고 했을 때 종아리를 뒤로 미는 힘이 강해도 무릎은 펴지고요. 허벅지 앞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도 무릎을 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을 앞뒤로 비트는 힘을 강하게 써도 무릎은 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로 쓰는 힘은요. 바닥, 땅을 발바닥의 중심으로 밀어내는 힘이 밑으로 계속 쓰여짐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힘이든 간에 뭔가 텅 끝나는 느낌이 나시면 안 돼요. 텅 끝나는 느낌이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팔꿈치를 피다 힘이 계속 삼두근에 들어가다가 여기 팔꿈치 관절에 기대면 텅 끝나버린 지점이거든요. 그 텅 끝나버린 지점은 근육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절에 기대서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하체의 힘을 제대로 바닥을 미는 힘을 제대로 이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여기에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인지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힘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다리 라인이 예뻐져요. 이렇게 힘을 쓰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백니의 케이스예요. 종아리가 뒤로 빠져 보이는 케이스 있죠? 단순히 햄스트링이 약화돼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관절에 기대서 그리고 뭐 무거운 체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밀어내는 힘의 방향이 잘못되셨을 경우에 그런 잘못된 체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지의 힘을 제대로 인지해서 제대로 쓰는 법,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에서 다리 힘을 쓸 때 내가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쓰지 않나를 자꾸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울을 처음에는 많이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리가 물론 골반에서 허벅지 뼈가 약간 이렇게 신전된 자리에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골반도 같이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과도하게 씀으로 인해서 다리를 펴 올리고 있지 않나를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리를 예쁘게 일자로 기회가 된다면 이거 근데 답도 좀 너무 늦었죠. 2개월 전에 질문하신 건데 죄송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다리 힘의 방향을 잘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들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일자척추란 얘기는 내가 바닥에 섰을 때 척추를 제대로 제자리에 컨트롤하지 못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배제하고 예를 들면 누운 상태에서 테이블탑을 만드시던가 의자에 앉는 자세, 박스 위에 앉는 자세처럼 스탠딩해서 내가 일자척추인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내가 척추를 뉴트럴 상태로 컨트롤해서 운동하는 것, 그것도 코어를 먼저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가 개입되는 순간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일자척추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치만 먼저 중심 통조림의 힘, 그리고 코어의 힘, 척추의 힘을 중립에서 쓸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면 다리가 개입이 돼도 딸려가지 않는 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지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